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으시느라,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을 견뎌내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서쪽 TV님, 페어리 TV님 어서시고요. 참 사는 게 참 올해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유독 힘들었지만 올해가 가장 힘든 해가 아닌가, 누구에게나. 왜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거 너무 세게 겪는 것이 아닌가.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우리가 나중에 웃으려면, 기운 차리려면 지금 잘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악착같이 버티는 이제 근성과 존버, 그리고 나아진다는 희망입니다. 아무튼 제 방송 들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까지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좀 속에 있는 얘기 좀 탈탈 털고 마음의 짐을 덜고 좀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닉네임 숫자가 돼 있죠. 3729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3729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729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32살, 현재 재취업 준비 중인 백수입니다. 붕어님 채널 우연히 알게 되면서 자주 보면서 공감도 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참 유익하다고 느꼈고 저도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문과로 대학을 졸업하고 문과로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직업훈련학교를 통해서 설계적 CAD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애초에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공무원 준비하는데 저는 공무원 준비하면 붙을 자신도 없었고 몇 년 버릴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해야지 마음먹고 선택했다는 점과 제 형이 공대 쪽을 나와서 직업학교를 통해서 취업하였고 지금 결혼하여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업훈련학교 수료하고 몇 달 있다가 첫 회사에 취업했고 거기서 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10개월쯤 아버지 아시는 분 친구가 있는 자동화 설비 회사로 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첫 직장이 사수가 없어서 무척 힘들기도 했고 자동화 설비 회사가 뭔가 설계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직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일하고 쳐야도 하였고 장비들 세팅을 위해 베트남까지 가서 5개월 동안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다니다 베트남 귀국 후 바로 그만뒀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시켜도 돈은 챙겨주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관두고 다른 걸 해야 하나 고민하다 형이 그럼 자신이 다닌 직업학교를 다녀서 3D 프로그램 배우는 건 어떻겠느냐고 해서 타지에 있는 직업학교를 또 갔습니다. 거기서 수료하고 집이랑 같은 지역의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업무는 할만했는데 상사 한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5개월쯤에 첫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길래 그쪽으로 이직했지만 거기서도 별로 못 다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급 중견기업의 계약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채용 시 최대 2년 계약에 1년마다 재계약이라고 해서 2년 경력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다니다가 메로나식의 1년 계약 만료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지만 서류나 면접에서 죄다 탈락해버리네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생산직도 지원했는데 3번이나 서류 탈락했습니다. 무스펙에 내야 하는 서류도 안 낸 사람은 서류 합격하는데 말이죠. 집에서는 부모님도 저희 취업이 안 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름으로 집도 해놓고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문과 비전공자 나이도 많고 잦은 이직 짧은 걸요. 구직 활동하기에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유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우여곡절이 많네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4년제를 졸업하고 문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 많은 선배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나는 공무원 시험하고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직업훈련학교를 이제 두 군데를 거치신 거네요. 첫 번째는 이제 3D CAD 모델링 배우시고 두 번째는 3D 프로그램.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 CAD 3D 모델링이나 이 3D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건가? 3D 프로그램 하려면 CAD를 해야 되잖아요. CAD가 3D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토캐드 빼고는. 오토캐드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3D 기반 아닙니까? 라이노, 3D 맥스, 위티아, 소리드웍스, 카티아 다 3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직업훈련학교를 저도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면 느낀 게 약간 이거를 전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보다는 약간 수박 거래학기 수준으로 가르쳐주는 게 좀 크더라고요. 님도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가르칠 것 같으면 어떤 캐드 여러 가지 막 잡다하게 가르치지 말고 한 분야만 제대로 좀 카티아요. 근데 카티아도 중소기업이 다른 데가 잘 없는데 3729님. 저도 직업훈련학교 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직훈 출신. 직훈 출신 반가워요. 근데 캐드 저도 배워봤지만 캐드가 마땅히 들어갈 때가 잘 없어요. 캐드를 전공 살려가지고. 왜냐하면 캐드로 좀 대기업이나 좀 중견기업 뜯으려면 보통 공대 출신 정도 있어야 돼요. 거의 공대 학사 출신들. 그 사람들이 자리 깨고 있고 그럼 중소기업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페이도 작고 캐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캐드 외적으로 현장도 같이 시키고 납품도 보내고 이것저것 막 시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두 군데를 경험했거든요. 저도. 말은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라고 켜놓고 일 없으면 납품 가야 되고 납품이 기본이고 뭐 현장 일도 도와줘야 되고 뭐 회계도 해야 되고 설계하러 갔다가 뭐 이세도도 배우고 세운 계산서도 내가 끊고 아 나 참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본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3729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캐드는 여성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맞아요. 여성비율 이게 캐드가 이게 월급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캐드가 월급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뭐야 워크넷 같은데 캐드 구한다고 하면 200이 안 넘어요. 중소기업 대부분 200이 안 넘어. 아니 최저시급에 준해가 돈을 준다니까.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설계직 들어갔을 때 180만 원 받았어요. 세금 떼기 전에 세전 180인데 지금도 180이에요 거의. 그 월급이 크게 안 올랐어요. 월급이 거의 안 올랐는데 놀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캐드 일이 약간 현장 가면 중소기업 가면 굉장히 천대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맨날 사무실에서 편하게 커피나 마시고 일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 현장 사람들이. 약간 안이 꼽게 본다니까요. 기계 설계 쪽 업무요. 아, 참. 그래도 보니까 3729이 그래도 집이 뭐 못 살거나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정도라면, 어, 가정환경이 안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분 이름으로 집도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저분한테 집을 해주고도 집이 여유가 된다는 거죠. 여유도 없는데 그렇게 집을 해주지 않거든요. 보통 부모님이. 집에 있는 거 없는 다 끌어가지고 집을 해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걸 해주고 나서 우리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무원 시험 차라리 발 안 드는 게 다행이죠. 아, 공무원 퇴직하셨다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조바심 가지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뭔가 불안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취업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마구잡이 넣어도 취업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너무 없어요. 중소기업도 어디 지원하면 박 터지는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는 중소기업이 지금은 지원하면 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이 막 미어 터지는 상황이에요. 왜냐 시국이 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막 내가 막 안간에 써도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큰 기업은 일단 채용 공고가 다 끝났어요. 하방이 끝났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특히 설계 파트는 또 채용 공고가 잘 안 나와요. 대기업, 중견기업은 좀 유명한 기업들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힘들 수도 있어요. 감안하셔야 돼요. 자, 올해 빡세게 뭐 준비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숨고르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고르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현 시점으로 채용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채용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것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무직은 자리가 더 안 나와요. 사무직은 현장직이야 뭐 관두는 사람도 있어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기계 설계가 뭡니까? 사무직이잖아요. 사무직은 잘 안 나와요. 승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372군이 제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님 탓이 아닙니다. 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아시잖아요. 지금 다 힘들어요. 지금 전공자들도 못 들어가요. 지금 종자들도 지금 눈을 낮춰서 지원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뚫어서 어떻게든 뭐 한 군데라도 들어간 데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자존감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자존감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니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전에 했던 거 계속 반복이에요. 자신감 떨어진 상태에 들어가 봐요.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기계 설계는 아시겠지만 욕 엄청 먹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설계 도면 뭐가지고 뭐 불량 난다. 그러면 막 설계한 사람 조져요 막. 사무실 있으면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그게 더 이상 어? 너 때문에 몇 명이 고생하는지 아냐 하면 막 이렇게 막그 뭐야 설계도 던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겪어야 돼. 그런 거 겪을 멘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감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 자존감이 충족이 안 된 상태 그런데 가자. 욕 먹으면 또 나오고 싶어 해.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또 나오고 싶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중요한 게 님은 자존감을 키워야 돼. 자존감을. 물론 32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포기하거나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지금은 뭘 해도 힘들어요. 뭘 해도.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님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상황이 놓인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단지 입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속으로 마음을 사귀고 나도 진짜 미치겠는데 누구한테 이걸 푸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지금. 근데 겉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밑보일까봐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까지는요. 그냥 내리긴 하는데 자, 내보기는 하는데 그냥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음.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왜냐하면 페어린이 냉정하게 바라볼게요. 님이 지금 집에서 돈 안 번다고 해서 집이 굶어 죽는다거나 아니면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거나 집에서 가장도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이 그동안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크게 뭐 돈 쓰는 거 아니라면 그냥 뭐 용돈 버리는 용돈 쓰는 정도는 되잖아요. 뭐 직장 생활이 짧고 여기저기 많이 옮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 번 건 있잖아요. 그 돈을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안 썼잖아요. 그 돈으로 적당히 좀 뭐 작게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자존감을 좀 많이 키워야 돼요. 자꾸 안 되는 거 보여잡고 자꾸 왜 안 되지? 나이는 차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꾸 오는데 왜 자꾸 날 떨구는 걸까? 내가 뭐 이상한가? 자꾸 이래 생각하면 자꾸 이 작아지는 자존감이 더 작아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도 제가 3729님한테 다행인 건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보니까 금융 교육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금융 교육은. 이미 직장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지만 4천만 원 돈을 모았잖아요. 이미랑 똑같이 하고도 4천원 거의 2천만 원도 못 모은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검소하신 것 같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검소하신 것 같아. 보통 공무원 집안들이 보면 검소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어렸을 때 돈이 박봉이에요. 3729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말단 시절 때 어렸을 때 그 월급 받은 거 본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좀 아끼고 저축하고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먼저 몸소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약간 좀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는 그래도 일하면서 번 돈을 헛돈 쓰지 않았다. 그래도 잘 버놨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럴 때 이게 큰 힘이 돼요. 삼七2군이 다른 분들은요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똑같이 님처럼 취업을 못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도 있어. 빚도 많은 사람도 있어. 다른 사람 빚도 많은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빚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놀고 있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보통 검소하신 분들이 보면 다 말랐어요. 보통 검소하신 분들 집안이 보통 비만이 잘 없어요 집에.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삼칠이군이? 보통 그 나이 동년배 분들에 비해서 아마 좀 그 보면 나이 먹으면 살찌고 하잖아요. 덜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백수라도 여러분 똑같은 백수가 아닌 거야. 똑같은 백수가. 백수라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재테크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놀아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백수가 되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백수가 됐음에도 빚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하루하루씩 까먹을수록 이 빚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37이고 적어도. 님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아니 그냥 정말 단순히 어떤 희망을 심어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님한테 어떤 그냥 긍정적인 힘을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자,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생산직도 지원해 봤는데 세 번이나 서류 탈락했습니다. 무스펙에 내야 하는 서류도 안 낸 사람은 서류 합격했는데 말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 대기업 이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인맥빨이 통하는 회사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인맥.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려면 인맥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펙이 없어도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자체가 어차피 스펙이라는 게 딱히 없으니까 누구 백, 누구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사내 추천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스펙이 내야 되는 서류도 안 낸 사람은 이 사람 뭐 어떤 뭐 자기가 뭐 다른 능력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도 안 냈을 거야 아마. 아는 사람이 그냥 너는 그냥 너 할 거지? 그래 알겠어 하면서 중견도 그런 경우 많아요. 32군이 중견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자동차 같은 게 아직도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 뽑을 때 아는 사람 추천으로 누구 백으로 뭐 노조 쪽에 뭐 백이 딱 하면 그 백 믿고 이제 넣어주는 거 아직까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채용 절차 공정할 것 같습니까? 특히 지방에 좀 오래된 회사들 있죠. 뭐 지역 유지 회사들 이런 게 많아야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야 되는 서류도 안 낸 사람이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어느 회사가 내야 돼 하는 서류도 안 낸 사람을 서류 합격시키는데 뭐 바보입니까? 인사과 뭐 총무과 바보예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기본 자세가. 아니 서류 내라고 충분한 기간과 시간이 주는데 지원하세요 여기. 계속 지원해요. 될 때까지 지원해요. 뭐 10번이든 계속 지원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 네가 이게 내가 이게 해보자. 뭐 어떤 사람 10분대 낸 사람 10번 넘게 낸 사람도 있어. 계속 내요 계속. 혹시나 몰라요. 저 사람이 일하고 마음에 안 들어 나올 수도 있잖아.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 세상 물줄 모르는 애들은 이 일자리가 정말 돈 많이 주고 좋은 일자리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자기 딴이 힘드니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홧김에 나온 사람들. 어린 친구들 중에. 나오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나중에. 이만한 직장이 없었는데. 세 번이나 떨어진 게 아니라 세 번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세 번밖에. 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내보면 돼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두려워합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남는다면, 운동이나 혼자만의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의 충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내가 보면 백수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백수분들이 왜 자존감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백수분들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보거나 누워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보통 인간이라면 뭔가 기본적인 생활 반응이나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백수기 때문에 뭐 불러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식지도 않고 뭐 밥도 안 챙겨 먹고 누워만 있고 여행 가라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해요.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372군이. 죄인이 아니라니까. 제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님 죄인 아니에요. 님 뭐 수갑 차고 있다거나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징역 살고 있는 죄수가 아니라니까요. 님은 평범한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 아무 죄 없는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세요. 특히 백수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만 있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 집에만 있지 마. 아니 돈 없어도 밖에 나와요. 돈 없어도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돈다든가 자전거 타고 어디 가든가 버스 타고 가든가 버스 얼마 안 들잖아요. 버스 타고 종점은 갔다 오세요. 환승해가지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설마 2,000원, 3,000원이 아까운 거 아니겠죠?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잖아. 자꾸 맨날 배달음 시켜 먹지 말고, 배달 시켜 먹고 그런 돈 쓰지 말고요. 웃긴 게 꼭 백수분들이 꼭, 집에 밥이 있어도 밥 차려먹기 귀찮아가 배달음 시켜 먹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에 쓰든가. 갈 때 많습니다. 마스크 쓰면 돼. 옛날만큼 또 심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1단계 줄어들었잖아. 마스크만 쓰고 소독에만 바르고 조심하면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한정된 공간에 한정되게 보게 되면 우울해져요. 정말로. 왜냐면 변함이 없잖아요. 내일 또 똑같고 내일 모레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똑같고 그냥 똑같잖아요. 삼치 이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고 그저께도 똑같고 그 전주도 똑같고 계속 똑같은 일상이었잖아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잖아요. 꼭 보면 백수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죠. 솔직히 팔다리 멀쩡하잖아. 왜 제인처럼 축 늘어가지고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라도 뭐라도 해봐요. 직장 다니면 못하는데. 직장 다니면 하고 싶어도 못해. 피곤해서 못해요. 시간도 안 나서 못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당장 구해지지도 않는 건데. 내가 노력한다고 이걸 어떻게 뭐 뒤집을 수도 없는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울산도 가고요. 뭐 대구도 가고 가세요. 맛집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갔다 오고. 아니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산도 타고 갈 데 많아요. 이미 그동안 관심 안 가져서 그렇지 갈 데도 많고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많습니다. 백수라도 여러분 바쁘게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백수이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백수라도 바쁘게 보내요. 자격증 공부 하루 종일 합니까? 하루 종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자격증 공부. 집중해서 3, 4시간씩 하면 되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진짜. 집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그 누구도 우울해져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뭐 아직 그 메로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 앞전에 심하게 됐었고요.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이해합니다. 사람 안 만나면 뭐 밖에 나가면 안 돼? 사람 만나야 밖에 나갑니까? 아니거든요. 사람 안 만나도 나가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이 자연의 풍경과 이 강화성을 계속 쓰여줘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건강해져요. 어? 좀 운동도 하면서 심장도 가빠게 떼보고 갈증도 좀 타보고 땀도 나고 해봐야 돼. 집에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몸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식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백수 되면 식지도 않잖아요. 가장 사람이 백수가 되면 안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기본적인 건 안 하게 돼. 밥도 안 챙겨 먹고, 어? 밥 챙겨 먹는 거 별거 아닌 것도 귀찮아하고, 씻지도 않고요. 옷도 매번 똑같은 옷 입고요. 이불도 안 개고요. 어차피 잘 건데. 맞잖아요. 어차피 잘 건데 이불 개 필요가 뭐가 있어. 청소도 안 합니다. 왜냐? 어차피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청소할 필요가 뭐가 있어? 꼭 누구 보여주기 위해 청소합니까? 그렇죠. 운동해야 돼, 운동. 내가 어디 몸짱 되려고 뭐, 어디 뭐 헬스 대회 나갈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해야 돼, 여러분. 정신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운동이 정신 건강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니까. 집에만 있지 마세요. 집에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거 알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면 백수분들이 집에 있어도 딱히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집에서 뭐 할 건데? TV 보는 거 말고 뭐 할? TV 재밌어요? 전 재미없어요, TV. 여러분 TV 재미없잖아요. TV 재미없으니까 유튜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도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보다 보면 솔직히 이것도 질려요, 사실. 유튜브도 막 보면 뭐 즐거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막 자극적인 것들, 막 머리 아픈 것도 많잖아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해야 돼. 집안에만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까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하는데, 자격증 공부도 뭐 하루 왼종일 하면 하루 10시간씩 해요? 아니잖아요.
잠깐 하다가 우울해지고, 잠깐 하다가 우울해지고, 잠깐 하다가 잠깐 하다가 그냥 자고, 잠깐 하다가 딴 생각하고, 잠깐 하다가 우울해지고. 이거 반복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마지 못해 하는 거잖아. 정말 열심히 해서 따야지. 정말 빡세게 가지고 이번 회차에 끝내버릴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지고 있는 게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백수면 그냥 뭐라도 밖에 나가세요. 뭐 할 게 없어도 나가. 꼭 할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도 나가요. 할 게 없어도 나가야지. 동네 한 바퀴 돈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산을 탄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하세요. 꼭 사람 만나야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이거는 뭐 사연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로. 이거 나중에 이제 썰을 풀 거예요.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 제 취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님의 자존감. 님이 지금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금 마음속의 우울함, 이 근심 걱정들을 덜어내야 됩니다. 사실 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취업 안 해도 됩니다. 취업 안 해도 되고 어차피 급하게 취업하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급하게 뭐 어디 뭐 불러준 데 있다고 또 가잖아요. 또 나옵니다. 님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동안의 과정이 그랬잖아요. 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좀 쉬는 타이밍에 지원하면 더 좋단 말이죠. 더 오래 버티고. 그리고 이번에 또 회사 들어가면 또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또 뭐 회사 쫓짝 망하고 아니면 뭐 돈도 못 받고 이러면 먼 곳에 마음새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숨 고르기. 지금 모두가 다 힘들고 숨 고르기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데 일할 만한 곳에 일자리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를 어떻게든 막 악바리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생각보다는 마음을 가볍게 먹고 마음을 가볍게 먹고 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너무 지혜만 빚지 말고 어디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 건강을 좀 순화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단 말입니다. 3729님 도움 되셨나요? 3729님 뭐 제가 엄청난 뭐 큰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져요. 죄인 아닙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깨 피고요. 누구도 당신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좀 마음까지 달리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꼭 하시고요. 저는 이미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마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님 앞으로의 어떤 삶을 계획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님 앞날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3972님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